주식이 재미없고 이제 계좌를 보기 싫어지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대중하고 이 평범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는 지점이긴 해요. 요즘 보면 제 지인분들도 이제 주식 접어야겠다 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이런 약세장이 좀 찾아오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저평가된 자산들은 훗날 다시 찾아올 불마켓, 이제 강세장의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목처럼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진 않을게요. 제목은 가장 요즘 처참한 반도체를 일부러 달았어요. 주도주가 힘을 못 쓰니 다른 곳도 힘을 못 쓰는 지금 시장의 전체가 좀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계좌가 파랗게 물들어갈 때 좀 그 막막한 피로감 혹은 어떤 분들은 좌절감까지 느끼고 계실 텐데 그 어떤 투자자라도 피해갈 수 없는 감정의 터널인 것 같아요. 항상 우상향하는 주식은 없고 머리로는 조정은 건강한 흐름이야 라고 이해하려 해도 매일 아침 이제 MTS를 키거나 주식 계좌를 보면은 밀려오는 쓰라림은 현실이니까요. 최근 주식 계좌를 열어보는 일이 고역이 된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연일 붉게 타오르며 영원히 랠리를 펼칠 것 같았던 반도체, AI 기술주 섹터 이런 게 차갑게 식어내리니까 계좌는 어느새 파래지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요. 수익이 반토막 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손실이 누적될수록 투자에 대한 열정은 식어가고 내가 꼭대기에서 물린 건 아닐까라는 회의감이 계속 밀려오는 게 당연한 시점 같아요. 그러나 위대한 투자는 언제나 모두가 흥미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침묵의 계절에 잉태되어 있어요. 지금 반도체 시장을 누르고 있는 세 가지 거대한 악재의 실체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해부해보고 이 안개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알맹이가 무엇인지 투자 대가들의 지혜를 빌려서 좀 짚어볼게요. 저도 다 알진 못해요, 당연히. 그리고 저도 두렵고요. 똑같은데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이 투자 구루들의 아이디어를 좀 연구해볼게요. 최근 반도체 섹터의 하락은 단순한 이제 심리적 위축은 아닌 것 같아요. 거시경제, 미시수급,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또 발발했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지난 수년간 빅테크들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금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최근 시장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AI로 언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업계 실적 성장이 하드웨어, 이제 반도체 폭발적인 투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AI 버블이 꺼지는 거 아니냐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우리의 반도체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이제 메모리 및 HBM 선두 기업들이 중심으로 계속 강력한 매물 폭탄, 이제 차익 실현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보면 미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및 AI 기술 통제는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요. 최근 미 상무부가 고성능 프로세서하고 장비의 글로벌 수출 통제 프레임워크를 재정비하면서 AI 칩 제조사들, ASML 같은 노광 장비 독점 기업들이 중국 매출 비중이 강제로 깎여나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실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글로벌 공급망의 이 파편화는 반도체 기업들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우리한테 더 덧붙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장을 견딜 수가 없죠,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AI 반도체 수요가 너무 강해 이제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자 일반 스마트폰, PC, 범용가전, BAI 부분의 오히려 전방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애플은 최근에 가격을 올렸죠. 고가 부품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반도체 산업 전체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K자 양극화도 엄청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악재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 알맹이가 무엇일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많은 투자자가 하락장에서 범하는 오류는 일시적인 가격 조정을 패러다임의 종말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데이터하고 역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의 잡음과 무관하게 주요 글로벌 기관, 월스트리트, 가트너 등은 26년, 27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해요. 빅테크들은 인프라 경쟁은 한쪽으로 멈추는 순간 도태되는 구조기 때문에 설명이 되게 단순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우주항공, 생성형 AI, 로봇공학 등 이제 인류가 나아가고 있는 미래 기술의 종착지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더 많은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조정은 수요가 완전히 사라진 파국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올랐었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절대 없거든요. 이제 과열되었던 시장이 이성을 되찾으면서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진짜 이익을 내는 1등 기업 위주로 옥석이 가려지는 구조적 재편 구조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흥미를 잃고 이제 흔들리는 마음 다잡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혹독한 약세장을 견디며 거대한 부를 일군 그루들의 철학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의 창립자입니다. 시장의 유일한 확실성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라고 했어요. 하워드 막스는 시장의 주기, 사이클을 이제 진자 운동에 비유합니다. 진자는 이제 한쪽 극단 과열로 반드시 반대쪽 극단이 침체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는 최악의 시기에 오히려 최고의 투자 기회가 생기고 최고의 시기에 최악의 투자 기회가 생긴다고도 말했었어요. 지금의 뭐 파란 계좌는 진자가 반대편으로 가기 위한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당연히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져야 할 시기가 온 걸 수도 있고요. 피터 린치 전 마젤란 펀드의 매니저입니다. 당신이 주식에서 돈을 잃는 유일한 이유는 가격이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려 팔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피터 린치는 펀드를 운영하는 동안 수많은 폭락장을 겪었어요. 그는 이제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면 주가 하락은 단지 우량주를 더 바겐세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했어요. 내가 투자한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여전히 건재한지 보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뭐 매도가 아니라 시간의 힘을 믿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이분의 말을 인용해보면. 그런데 너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본인의 실패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간의 힘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본인이 너무 고점에서 사진 않았는지, 아니면 평단가가 좋으신 분들은 또 푸근하게 그냥 기다리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 하방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유럽의 전설적 투자자예요. 폭풍우가 칠 때 돛을 걷고 배를 점검하라고 했어요. 코스톨라니는 이 시장이 하락할 때 굳이 매일 시세판을 보면서 고통받지 말라고도 해요. 투자에 흥미를 잃어갈 때 차라리 화면에서 멀어지라고. 수면제를 먹고 푹 자고 일어나라는 그의 비유처럼 단기적인 변동성에 신경 쓰기보다는 나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점검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며 일상의 평온, 이제 본업, 현생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게 또 장기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주식이 재미없고 이제 계좌를 보기 싫어지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대중하고 이 평범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는 지점이긴 해요. 요즘 보면 제 지인분들도 이제 주식 접어야겠다 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이런 약세장이 좀 찾아오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저평가된 자산들은 훗날 다시 찾아올 불마켓, 이제 강세장의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위로가 됐는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과거 데이터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단 말을 저는 믿진 않아요. 솔직히 파란 불은 영원히 켜져 있진 않습니다. 신호등의 불이 바뀌듯 시장의 계절도 바뀔 준비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흐려진 시야, 억지로 막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가지고 내가 진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다시 공부해보고 믿고 고요하게 인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잘못 선택했다면 뭐 다시 복귀를 해봐야겠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또 찬란한 아침이 오잖아요. 제 구독자분들은 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인내심이 달콤한 결실로 돌아오길 저는 응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B2, 뭐 레버리지, 신용, 존버가 안 되는 상품을 보유하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 청년들 파산 계좌가 역대급으로 많아졌다는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코스피 난이도도 솔직히 지금 역대급인 것 같아요. 롱숏 페어링을 할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는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은 그냥 장기 자산 모아간다 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그리고 우리 인생은 길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니까 솔직히 1년에 10% 이상 버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만약에 모든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 주식으로 10%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 나라는 망할 거예요. 은행이 망하니까요. 아무도 예적금을 안 할 거예요. 뭐 3%, 4% 정도 예적금은 이제 우습게 보이겠죠. 모두가 10%를 버는다면. 지금 10%라도 버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 벌었으니까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러면 뭐 인생 안 바뀌지 않냐, 나 인생 바꾸려고 투자한다 라고 하는데 저가 느낀 거는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점차 쌓여가면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단기간에 많이 벌면 또 단기간에 많이 잃을 수 있는 또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 이제 좀 성공을 하는 게 나중에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뭐 그런 사례 되게 많죠. 하여튼 존버가 되지 않는 상품을 가지고 계시면 단기 수익성이 기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단기적인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단기적인 눈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지켜보는 게
저도 건강하고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을 조금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느끼셨을 거예요, 이미. 제가 투자하는 섹터별로 좀 영상을 많이 과거엔 찍었었는데 요즘은 반도체나 시장 관련해서 많이 찍고 있는데, 제가 우주나 이제 네오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 산업 투자하면서 투자처가 비슷해 주신 분들이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경험해 보시면 다 압니다. 사실 뜨고 지는 산업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주도 떴지만 진짜 몇 배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고 있고, 하지만 또 언젠가 어떤 계기로 반등할지는 몰라요, 저도. AI 데이터 센터도 그랬고요. 아마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잠시 쉬어가든지 아니면 뭐 너무 올라서 조정을 받고 다시 박스피로 회귀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네. 그 사실을 상기해야 돼요. 오래 살아남으신 분들은 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지혜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투기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사실 제 친구들도 걱정되고 2030 청년들도 진짜 걱정되는 시점이에요. 하여튼 건강한 투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